안녕하십니까, 소리금입니다. 교회에서 음악 플레이용 장비나 혹은 예전 구형 핸드폰을 이런 이어폰 잭을 이용해서 믹서에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 방문하면 참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생긴 잭을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용에 큰 도움 됩니다. 지금 잠시만 시간 내서 눌러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런 잭 많이 보셨죠? 보통 작은 것은 이어폰에 많이 쓰이고요. 큰 것은 헤드폰이나 믹서에서 쓰기도 합니다. 헤드폰에 쓰이는 것은 직경이 6.35mm, 이어폰에 쓰는 것은 직경이 3.5mm입니다. 이 잭이 그럼에도 55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부품명 중에서 55란 숫자가 들어간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55잭, 55잭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55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용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음향에서는 이렇게 생긴 잭을 TRS 잭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TRS란 꼭대기 팁이 있죠. 네, T. 그리고 반지처럼 중간에 고리가 있습니다. 링. 그리고 이 뒤쪽은 영어로는 소매라는 뜻인데 슬리브라고 하는 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슬리브 S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띠가 두 개 있는 것은 TRS 잭이라고 해요. 이 검은 띠가 하나만 있는 게 있죠. 이 뒤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엔 TS 잭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기타에만 쓰는 기타 잭 있죠? 그게 TS 잭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은 하나지만 보통 우리가 스테레오 음악을 들을 때랑 믹서에 연결할 때랑 개념이 좀 달라요. 스테레오는 팁이 좌측 신호, 링이 우측 신호, 그리고 슬리브가 접지가 됩니다. 쉴드, 접지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고요. 그에 반해서 밸런스 TRS는 일단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모노이고요. 이 팁은 핫이라고 해서 원래 신호, 링은 콜드라고 해서 이 원래 신호가 뒤집힌 신호, 역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지가 되는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생소하시겠지만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마이크 케이블입니다. 이 XLR이라 불리는 마이크 케이블은 이 단자와 마찬가지로 밸런스 잭이라고도 합니다. 자, 핫, 콜드, 그라운드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XLR 안에 자세히 보면 숫자가 있어요. 1번은 슬리브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2번은 팁에 해당하는 원래 신호, 핫, 3번은 원래 신호의 역상 신호, 뒤집힌 신호인 콜드가 됩니다. 자, 이 자체는 모노예요.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초보자들께서는 좀 힘들으시겠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파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파형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을 음양의 파형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파형이 합쳐지면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2가 돼서 더 높아지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여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형이 이렇게 더 증폭이 돼요. 두 번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형이 뒤집혀 있어요. 첫 번째 파형이 올라갈 때 두 번째 파형은 내려갑니다. 이걸 시간으로 해서 똑같이 그려주면 편하긴 한데 그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서는 A 파형은 플러스 1이 됐는데 B 파형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동시에 파형을 재생하면 플러스 1까지 갔을 때 마이너스 1, 즉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파형에서 뒤집힌 파형을 그대로 붙여넣으면 소리는 없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뒤집힌 것을 역상이라고 합니다. 정상 파형에 역상 파형을 합치면 소리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을 잘 참고하고 계세요. 다시 XLR 마이크 케이블로 와볼게요. 1번은 접지입니다. 2번은 원래 신호고요. 3번이 역상이라고 했어요. 신호를 보내줄 때 원래 신호와 역상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믹서로 오면 믹서는 이 역상 신호를 다시 파형을 뒤집어요. 그러면 원래 정상 신호와 같은 신호가 되죠. 그렇게 되면 원 신호는 증폭이 돼요. TMI로 이 신호가 오면서 노이즈를 탔다고 쳐볼게요. 노이즈는 2번 단자, 3번 단자 모두 같은 파형을 하고 케이블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믹서에 도달하게 되면 3번의 파형을 믹서가 뒤집는다고 그랬죠. 노이즈는 2번, 3번이 같은 신호였다가 믹서에 와서 3번이 뒤집히니까 역상이 되겠죠, 서로.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캔슬이 일어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아까 그 쓰지 말라던 케이블로 와볼게요.
3.5가 됐던 55라고 할게요. 55잭이 됐던 이렇게 TRS로 되어 있는 밸런스 잭이라면 팁이 2번으로 가고 링이 3번으로 가고 슬리브가 1번으로 가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이 됩니다. 그런데 이 TRS 잭을 밸런스 모노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음악 플레이를 하는 장비에 꽂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핫, 콜드가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레프트 신호는 2번으로, 라이트 신호는 3번으로 가게 돼요. 스테레오라는 것은 왼쪽 신호와 오른쪽 신호가 있습니다. 보컬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소리 나는 이유가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들리는 거예요. 보통 스네어, 킥, 베이스, 보컬 같은 경우 가운데서 들리죠. 아까 XLR 케이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믹서에 오면 이 3번의 파형이 뒤집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파형이 믹서에 와서 위상이 뒤집히는 그 이유 때문에 오른쪽 신호가 뒤집힌다면 가운데서 들리던 성분들은 위상이 반대로 되게 됩니다. 소리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믹서에서 실수로 팬텀 전원을 주게 되면 2번과 3번에 48V의 전기가 흐르고요. 그게 1번 단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즉 플레이하는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팁과 링을 하나로 합쳐서 모노로 만들고요. 이것을 원래 신호가 들어가는 2번 단자에 납땜을 합니다. 그리고 접지가 되는 슬리브를 1번과 3번에 연결을 합니다. 접지가 1번인데 3번은 왜 연결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3번을 연결 안 하면 이런 상태를 뜬 상태, 플로팅 상태라고 해서요. 끊어진 부분이 안테나 역할을 하거나 해서 노이즈가 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소리는 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왼쪽, 오른쪽 신호잖아요. 플레이어에서는 각각 채널에 증폭 회로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은 소리가 안 나는데 한쪽은 큰 소리를 내고 있다면 이 신호가 2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도 넘어가서 이 장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전류라고나 할까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기로 따지면 합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팁과 링에 저항을 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이 저항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케이블을 제작할 때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조그만 단자 안에 저항 2개 넣는 게 저도 해봤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이 케이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더더욱이 이런 케이블을 쓰면 안 됩니다. 저희는 소리 잘 났는데요. 네, 날 수도 있는데 언젠간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막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이런 케이블 보이면 치우시고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케이블을 쓰는 겁니다. 한쪽은 TRS 3.5나 55 TRS 잭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테레오 개념인 거죠. 다른 한쪽은 TS 모노로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이런데 믹서에 이런 TRS, TS 단자가 없고 XLR, 마이크 단자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 스테레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케이블을 쓰셔서 스테레오 DI 또는 DI 2개를 써서 이것을 믹서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에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서 부족하다, 모노로밖에 못 쓴다라고 하신다면 DI 중에 머지 기능이 있는 DI가 있습니다. 보통 DI에 보면 55째 꼽는 데가 2군데가 있죠. 여기에 LR을 꽂으면 이 안에서 회로상으로 저항을 붙이고 해서 모노 밸런스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보시면 DI들은 머지란 단어가 없어도 이 단자가 2개가 있을 거예요. 보통 하나는 트루라고 되어 있죠. 이 트루 단자는 인풋 단자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인풋 단에 기타 같은 거 꽂고 다시 앰프로 보내거나 튜너로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신호를 보낼 때 이 트루 단자를 해서 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L 신호, R 신호를 꽂아버리면 이 2개가 직결돼 있다고 그랬죠? 바로 전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합선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달아줘야 되는데 일반 DI에 이 2개 사이에 저항을 붙여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DI가 여기가 기판으로 돼 있어서 배선도 찾기 힘들 뿐더러 임의로 끊고 저항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도 외국어처럼 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생각나시면 이 영상 한번 더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케이블 이제 치우는 걸로 우리 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추가 정보나 의견 또는 느낀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 잘 봤다는 간단한 댓글도 좋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리곰이었습니다.